빌라 하시는 분이 아파트 단타매도 못 하겠습니까? 아파트라건 빌라를 하건 우리가 버는 돈이나 수익률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하는 게 맞냐 빌라를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저의 정답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아파트 경매 단타입니다. 빌라 단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파트 경쟁률 너무 세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파트 단타로도 성과를 내고 계시는 수강생들이 또 계셔가지고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빌라 단타 매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못 하는 줄 알아요. 빌라 하시는 분이 아파트 단타 매도 못 하겠습니까? 아파트 매도 하시는 분이 빌라를 못 하는 거지. 빌라 매도 하시는 분은 아파트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조사 단계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적인 거에서의 차이점, 세 번째는 선호도, 네 번째 경쟁률, 이렇게 좀 파트를 나눠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조사의 차이는 뭐냐면, 이 빌라는 아파트에는 갖고 있지 않은 좀 특수한 사항들이 많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과거 전세가가 현재 매매가보다 높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입찰할 수 없는 빌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파트는 아무리 전세가가 높았을 시점이어도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았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이 빌라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빌라 경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조사 단계에서 또 확인해야 되는 뭐 누수라든지 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아파트 물건보다는 좀 흔하게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조사 단계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겨내고 빌라 하신 분이 아파트를 못 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 가격인데, 절대 가격 자체가 같은 입지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훨씬 높은 거는 당연하죠. 선호도 자체가 아파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가격 상승, 하락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빌라는 가격이 덜 오르고 덜 떨어집니다. 무조건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면 덜 오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안전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빌라라는 게 결국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올라줘야지 시점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빌라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 차이도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선호도, 빌라보다는 이제 아파트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아까 경쟁률 말씀드린 게 아파트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더라 라는 겁니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도 높은 게 많습니다. 매물 개수가 똑같아도 경쟁이 아파트가 훨씬 높을 텐데, 심지어 경매로 나온 매물 개수도 아파트가 더 적죠. 그러니까 경쟁이 더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아파트라건 빌라를 하건 우리가 버는 돈이나 수익률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하는 게 맞냐 빌라를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저의 정답은 빌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라가 선호도도 낮고 경쟁률도 아파트보다 안 좋은데 거래 자체가 그냥 멈춰있다,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육생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수많은 이제 매도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매도되는 물건들의 특징을 제가 잘 간추려서 이제 교육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빌라들은 매매가 잘 됩니다. 그런 조사 단계에서의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차원에서는 좀 노력을 하더라도 돈을 더 버는 게 맞거든요. 빌라를 배웠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기회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아파트로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을 아시면 잘 배워서 빌라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아파트도 포괄적으로 입찰을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매도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주 얘기하기로는 아파트는 싸게 못 사서 단기 매도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길래 단기에 또 차익을 보고 하실 수 있었는지. 경기도 고양시 매도가 있고 동두천시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없어요. 서울은 너무 높게들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수익이 없어요, 받아봤자.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도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수도권에서 보시는 분들은 경기도, 인천 요런 쪽을 보고 있고, 서울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보면은 고양시, 동두천, 강원도 춘천, 대구, 강원도 충천 또 있고요. 경남 양산, 보령, 부산 해운대 아파트, 김포 아파트, 오산 아파트, 광주광역시 신용동 아파트, 요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경매로 입찰해봤자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들을 보면은 다 좀 벗어나 있거든요, 서울은. 물론 장기 보유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가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는 당장 돈을 벌고 싶은 거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또 높아지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단기 매도 측면에서 한 동짜리 아파트 이런 거나 인구가 빠지고 있다는 지역, 우리는 단기 매도할 거기 때문에 인구가 1, 2년 내에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단기 매도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불안해서. 단기 매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빠지는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지방 아파트를 포함한 얘기일 거고요. 아파트 물건 중에도 공동 담보로 해서 여러 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경매 검색에서 종합 검색을 누르는 게 아니라 특수 물건 검색을 합니다. 특수 물건에서 아파트 공동 담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대량으로 나온 것들이 잡힐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228건이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 서원구에 있는 삼포
에버그린 힐 아파트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7,300만 원. 유찰이 아직 안 되긴 했네요.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고 유찰이 되면 또 입찰을 해볼 수 있으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빨간 글씨 공동담보만 있으니까 아마 권리분석 깨끗할 겁니다. 이것도 신건이긴 하지만 유찰이 되면 또 볼 수 있겠죠.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또 분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야 되면 제가 이제 지방 쪽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너무 타이트하게 쪼여서 뭐 서울권을 본다든지 하진 마시고 굳이 아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 경기, 인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싸게 받으려면 좀 외곽으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어느 물건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수강생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개 정도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업님의 매도 사례입니다. 3억 7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3억 700에 받아서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3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한 3,300 정도 남겼으니까 비용이나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2천만 원 초중반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곡까지 갔기 때문에 좀 비용들이 들어갔거든요. 인테리어를 하고 매도를 하신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비용을 아끼셨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셔서 세후로 한 2천만 원, 세전으로 약 3,700만 원 정도를 남기셨죠. 8월 22일이 이제 잔금이니까 낙찰 시점을 보면은 3월입니다. 계곡까지 갔다는 것 명도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을 2개월 정도 보내셨습니다. 잔금 납부한 시점으로부터는 3개월, 4개월 정도가 되네요. 내놓고 나서 한 달 안에 제가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게 받으셨지? 많이 입찰을 하시고요. 잘 받고 잘 파셨습니다. 다음 물건은 이제 경기도 동두천 중앙역에서부터 도보로 약 10분 정도 직선거리로 이제 있고요. 3억 4천에 감정이 된 걸 한 번 유찰이 됐을 때 2명이 입찰해서 2억 5,100만 원에 73%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잔금은 7월 말쯤에 거의 마지막쯤에 납부를 하셨고요. 당시에 조사했을 때 2억 9천에 이제 조사를 하셨고요. 그거를 2억 5,100만 원에 받은 거고 실제로 매매 계약서도 2억 9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낙찰 받거나 잔금 납부하고 나서 이분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매도를 하신 거죠. 세전으로 3,900만 원 차익이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제 3천만 원 정도는 통장에 남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빌라를 교육을 들었어도 아파트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다. 그게 가능한 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서울 중심부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갔고 대출 규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되면서 경매는 그 낙찰 매도 차익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 정규 강의 소개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정규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으나 저는 교육은 이제 빌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빌라를 배우면 아파트는 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파트 조사로 빌라 조사를 하면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빌라 중심으로 배우는 거 맞아요? 다른 학원에서 자기는 아파트 경매를 배웠는데 수익이 안 돼서 빌라 중심으로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빌라 중심으로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확인하는 느낌이었군요. 빌라 가격 조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조사를 하시면 한 80% 가격 조사는 끝나요. 물론 나머지 20%를 가지고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는 봐야 되지만 선제적으로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유튜브나 무료로 이제 제공되는데 알려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7주 교육 과정이 6주로 줄죠. 교육 내용을 빼는 건 아니고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없애고 나니 6주 교육 과정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서 주차를 줄이게 됐고 가격도 동일합니다. 주차를 줄였다고 가격을 낮추면 또 기존 수강생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가격을 낮출 계획은 전혀 없고요. 주차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들으실수록 이득이고요. 마지막 7주 교육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11월 개강반을 꼭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반도 개설을 했고 주말반도 개설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생분들 입장에서는 중첩이 되더라도 같은 내용을 2번 듣는 게 어쨌든 같은 비용이라면 이득이니까 빨리 들으시는 게 좋겠고 11월 달에 못 들었다고 1월 달에 듣는 게 손해냐? 그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같은 내용을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학원에 비한 장점은 대출 상담사님 오셔서 특강하시고 1대1로 상담하는 시간 해드리고요. 졸업생이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을 모셔서 인테리어에 관한 팁 본인이 또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매 투자의 어떤 관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법무사님의 명도 특강도 준비가 돼 있고요.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법무사님 졸업생분들과의 커뮤니티 유대 관계도 형성을 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리시면 저나 법무사님이나 졸업생분들이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분위기 커뮤니티가 있다. 발만 담그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경매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당장은 경매를 못 하더라도 언젠가 시작할 때 그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저희 교육 과정에서 임장 평일날 하루 지정을 투표를 받아가지고 가능한 날 조별로 이제 임장 법원 체험 가격 조사 임장하는 시간을 보내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이제 언제든지 이메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 기수 중간에 이제 보충 강의하고 주차별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마지막 주차에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수업 하나만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경매 들어가는 데는 사실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따로 없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수업 하나만 들으면 빌라를 조사해서 매도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맞아요. 거라서 투자에 초급, 중급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사례들의 주인공들이 다 이 수업 하나 듣고 이 낙찰을 받으신 거라서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 오히려 학원 입장에선 그렇게 쪼개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고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유튜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다 모든 혜택들을 다 몰아 넣은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